안녕하세요. 벌써 7시가 되었습니다. 2024년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와, 믿어지지가 않죠. 지난주에 동지를 지났고 벌써 지난주보다 오늘 해가 약간 길어진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직은 어둡지만 이제 곧 밝아질 겁니다. 한 해를 마지막 하면서 너무 머리 아픈 책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이 영혼의 그 뇌 속에 말랑말랑한 평소에 안 쓰던 부분을 쓰기 위해서 오늘 그림을 선정했습니다. 이 BBC에서 다큐멘터리로 했던 그 책에서 그림을 기준으로 이 작가님께서, 이경화 작가님께서 이제 그 그림에 대한 해설을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1%의 그림들, BBC 선정 위대한 그림 2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템 하우스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경화님이 직접 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그림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이 없고, 뭐 그냥 어느 우연히 뭐 포스터로 나와 있는 것만 보고도 감동을 느끼면 또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또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원본을 봤을 때 그것도 틀리죠. 우리가 뭐 많은 이제 외국의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유난히 이제 그 오디오 가이드가 있는 라벨이 붙어 있는 그림들이 있고, 또 유난히 사람들이 서 있는데 저긴 도대체 왜 저 코딱지만한 그림에 왜 저렇게 사람들이 서 있나. 근데 나는 잘 모르겠고, 그림은 많이 봤다. 저 그림 어디서 본 적은 있는데 저 그림이 도대체 왜 그렇게 유명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저렇게 오디오 가이드 딱지를 이렇게 막 붙여놓은 거지 라고 할 때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그림을 또 뭐 그림을 봐야 한다는 강박에 또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러실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내가 즐거울 만큼, 그리고 내가 못 봤던 거, 이런 장면 처음인데,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장면에 감동하듯이 어떤 이런 새로운 이 화면에 그런 거에 감동하는 마음으로 느낀다면 정말로 즐거운 이 두근거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워낙 이제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림인데, 보통 우리가 뭐 서양 미술사 뭐 이런 책들에서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제 뭐 나오는 사람들 이름 계속 나오고, 이제 그 사람들의 뭐 누구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제 그림들 나오고 그러는데, 이 책은 이렇게 쭉 읽다 보시면 이제 그 어떤 한 분야에서 되게 이 미술사적으로 이 의미가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뭐 옛날부터 잘 아는 어떤 작가들도 있지만 이름은 낯선데 싶은데 이게 새로운 어떤 그 지평을 열게 한 그림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줘서 좋고요. 실제로 뭐 그림들이 워낙 이렇게 많이 있고, 그림 자체가 이렇게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하는 거, 두 페이지를 차지하는 이런 그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렵지 않게 그림만 이렇게 훑어보셔도 연말에 또 훨씬 그 기분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 더 욕심을 보탠다면 이 그림 나 많이 봤는데, 이 그림 뭐지?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 거에서 그 그림의 어떤 스토리를 알아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이번에 우연히 했던 것 중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제가 이걸 책으로도 보고 이북으로도 봤는데, 실제로 보통 저도 이렇게 그림만은 이렇게 도록으로 이렇게 책으로 많이 보려고 하는데, 이 도록으로 보는 어떤 느낌도 굉장히 좋았지만, 보통은 옛날 그림들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이게 유하다 보니까 덧칠하는 거에서 뭔가 저 뒤에 그림이 숨어져 있을 것 같은데 다 시커멓고, 그리고 실제로 사실 박물관에 가서 원본을 볼 때도 이게 어두워서 사실 그 그림의 진짜 내용을 잘 모를 때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북으로 해서 확대를 해서 보면 그 안에 아주 잔 그림, 뭐 저 안에 지금 2,000명이 있다는데 저 2,000명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할 때 그걸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훨씬 더 밝게 보여서 이게 어두운 뒷배경에 실제로 뭐가 이 숨어 있는지를 보기에 이북으로 이 그림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구나. 나는 무조건 이제 그림 그러면 도록으로만 보고, 또 도록도 굉장히 두껍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뿌듯하게 이렇게 소장하고 그랬었는데, 꼭 그거는 그거대로의 어떤 중후한 맛이 있고, 이거를 이렇게 이북으로 좀 더 뒤에서 이 빛이 비춰주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숨어있는 디테일 안에 어떤 그림을 작가가 숨겨놓았는지 보기도 굉장히 도움이 됐어서 이거 알려드려야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그림들이 뭐 접히지 않은 페이지가 없을 만큼 다 그림이 의미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아는 작가의 처음 본 그림을 보는 것도 재밌고, 또 이 그림 되게 알았었는데 이 그림 누구 건지 몰랐었는데 뭐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재밌게도 220이니까 마치 그 빌보드 차트 하듯이 220위서부터 책이 시작돼서 맨 끝에 1위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은 이제 그 빛의 화가라고 하는 윌리엄 터너의 베네치아의 그림에 대해서 나오고요. 더 뒤에서도 똑같은 이 베네치아의 그림들이 여러 장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첫 문장부터 되게 이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1793년에 영국이랑 프랑스랑 이제 나폴레옹 전투가 일어나면서부터 약 한 20년 동안 이 영국 사람들이 유럽 대륙으로 여행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런 때가 다 있었구나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제 윌리엄 터너가 그때 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이런 그림을 그려줬을 때 그림 자체가 가지는 거에 더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가고 싶었을까. 지금도 사실 보면 지금 글로벌 시대라고 해도 우리가 1900년대 초보다 못 가는 나라가 훨씬 더 많다고 해요. 내전도 많고 또 정치적으로 불안한 곳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여건이 일본과 거의 비슷하게 전 세계 1, 2위로 갈 수 있는 나라 숫자가 가장 많은 아주 독특한 나라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도 많은데, 사실 1900년대 초에는 사실 좀 위험은 있었지만 이제 비자라는 개념이 없어서 어디든 가려면 다 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 하지만 그보다 또 100년 전에는 어디든 항상 전쟁이 벌어지면 갈 수 없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지금을 살아가는 때 이 그림을 앞서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나라, 이런 거를 하는 거에도 특별한 그 느낌을 주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 굉장히 이제 컬러풀한 그림들도 많아서 그냥 난 그림이고 뭐고 모르겠고 그냥 난 색깔만 볼래 하셔도 정말로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발제는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제가 보면서 그냥 신기했던 거, 이거였구나 했던 거를 이렇게 몇 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앞쪽에 보면 220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냥 한 두어 페이지 뒤로 가시면 217에 죽음의 승리라고 있거든요. 이 브리얼이라는 사람을 저도 옛날에는 잘 몰랐었는데 가시면 온통 유럽에서는 이 브리얼의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던 그 시대에 이제 죽음의 어떤 장면들을 가장 잘 묘사한 작가로 가장 유명하고, 또 그 뒤에 보시면 이 사냥꾼의 귀가라고 해서 이 겨울 장면들을 그려놓은 시리즈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 미술사 박물관에 가시면 항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가의 작품이 하나는 뭐 프라도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하나는 또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에, 하나는 뭐 대형 박물관에, 하나는 또 루브르에, 이렇게 같은 작가의 연작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를 알아가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 어떤 그냥 내가 그냥 마치 파리에 갔으니까 루브르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이 작품을 이렇게 그 3연작을 다 봐야지 하는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르메르도 굉장히 우리 이름은 많이 들어본, 근데 베르메르가 사실 많지 않은 그림이라서 그 중에서도 이 델프트의 전망이라고 하는 210번에 있는 이 그 도시 풍경은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걸까 하면서 다시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 인터넷으로 쳐서 보셔도 이미 구글이나 이런 데 워낙 이미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확대해서 보는 재미가 이번 책을 보면서는 아주 새로운 재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고야의 이 카니발 205 같은 경우도 지금 시컴에서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인터넷 들어가서 그 이미지로 해서 확대해서 보면 이 안에 숨어 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이 아주 작은 사람들의 그 표정들이 정말로 이게 아주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뭉크 그러면 절규해서 굉장히 어두운 그림으로만 그렸었는데 이 다리 위에 네 소녀는 보면 정말로 이렇게 컬러풀하죠. 그래서 그렇게 어두운 그림 이외에도 이렇게 밝은 채색을 하는 적도 있었구나 하는 거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200에 보면 아메리칸 고딕이라고 해서 저는 이거 어떤 포스터
정도로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되게 그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그림이구나 하는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현대 작가들도 실제로 보통 서양 미술사 그러면 이제 무조건 처음 옛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근대로 와서 현대에서는 이제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현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미술사 책에서 잘 안 다루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이제 각 하나하나에서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됐던 그런 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195에 보시면 그 프리츠 빈터의 이 빨강과 파랑의 작곡이라고 해서 이제 이 무대 디자인하고 또 이 순수 이 페인팅하고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194번의 이런 그림도 실제로 이 화면에서 보시면 훨씬 더 밝게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대해서 보는 그런 거를 해보시면 재밌는 걸 것 같아요. 옛날 그림들 보면 너무 작고 좀 어둡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어떤 미술 그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면 저 뒤에 뭐가 있다는 둥 그러면 도대체 저걸 도대체 무슨 수로 본 거지?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정말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 아까 맨 앞에 나왔던 터너의 국회의사당의 화제라고 해서 여기서도 역시 이렇게 빛을 잘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옆에 벨라스케스의 그 브레다의 항복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 어떤 그 그림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됐던 그림,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냥 하나하나 찾아갔던 거, 저도 이 그림 항상 이렇게 보면서 이 그림 그냥 그림은 많이 봤는데 뭘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이 엘자베르 브랭이라고 하는 이 여성 작가거든요. 우리 보통 이 옛날에는 여성 작가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분이 1755년서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워낙 이렇게 장수하시기도 하고 또 해서 여성 작가를 만나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이 그 밑에 라파엘로의 성모상을 이렇게 이 연관돼서 그려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르메르의 그림이 몇 개나 있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189번에 이 작가 자신의 뒷모습을 그려놓은 모습도 재미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때 발제할 때랑 틀리게 뭐를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게 그냥 이 책에 이런 그림 있다는 거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워낙 유명한 뭐 하녀들이나 이런 것들은 빠짐없이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 보셔도 좋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 성 요셉의 꿈, 그리고 이 참회하는 막달레나, 이 그림도 정말 많이 봤었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했다면 여기 이 라투르의 참회하는 막달레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재밌었던 거는 어떤 전쟁 그 3부작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가나의 결혼식이라고 해서 정말로 대작으로 그려진 이 가나의 그림, 또 이 조그맣게도 있지만 이 구글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가나의 결혼식은 뭐가 중요하지?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순간을 그리는 거라서 이 서양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그림이야말로 제가 이거를 이게 구글로 보시면 훨씬 더 밝게 뒤에 어떤 하인의 모습이나 이 하나하나에 숨겨진 것들이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로그로 보는 거랑 이 인터넷을 열어놓으시고 찾아가면서 보면 정말로 재미있다 하는 거를 오늘 제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저 뒤에 그런 그림이 숨어져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그림마다 이렇게 확대해서 밝은 빛으로 이 PC 화면으로 봤을 때 아주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만 돼도 훨씬 더 잘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하고 이 실내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어둡고 그런 것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자에 대한 그런 그림에서 우리가 평소에 약간
보던 거와 약간 다른 것들도 볼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제라고 하는 그로스도 이 그로스의 작품도 이제 이 현대 미술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작품이 되었다고 하고요. 눈에 이렇게 언젠가 한번 본 거랑 보지 않았던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서 이렇게 눈에 한번 담아 놓으시면 어디선가 틀림없이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이 원본이 있는 박물관에서도 꼭 다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코자크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체첸 뭐 그 하는 그런 그 러시아가 이 망할 때 그 코사크족 그리고 체첸 반군 뭐 정말 그 호전적인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실생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잘 그려놓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보고 있어도 시간 가는지 모르게 정말 놀랍다. 이거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재밌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관찰해내고 이거를 이렇게 다 그려낸 작가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는 거는 건너뛰고 그래서 바우하우스 계단이라고 해서 이 바우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 나치에 의해서 이제 이 폐교될 수밖에 없어서 그때 바우하우스에서 이제 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영국으로 많이 망명을 하게 되고, 이때 이 유럽에 특히 독일 유럽에 있었던 그 어떤 예술가들을 영국으로 망명을 시키는데 큰 그 공헌을 한 게 이제 구겐하임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예술도 엄청난 어떤 국가의 어떤 자산이고 이런 건데 이제 독일의 어떤 전쟁 때문에 수많은 독일 작가들이 결국은 다 영국과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 과학자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이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푸생의 작품도 여기에 아주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의 숭배 106번 이런 거 보셔도 굉장히 재밌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잭슨 폴록 멋있긴 한데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었던. 근데 이 잭슨 폴록도 이렇게 보면 이 내가 어떤 보통 그림에서 내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행위가 아니라 그 물감 자체가 그 흘러내리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물감의 물리학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액션 페인팅을 유명하게 했던 그런 잭슨 폴록 역시 패기 구겐하임에 의해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표지로 사용했던 이 스케이트를 타는 목사라고 하는 그림은 실제로 굉장히 1700년대 분이신데 그때는 거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가 1949년 거의 200년 뒤에 재발견되어서 스코틀랜드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정말 그 그림은 자기 때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가 재발견한 그림들이 이 책 안에도 몇 개가 있어서 그것들만 봐도 정말 와 2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그림이라고 하는 그런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크 로트코의 그림도 있고 또 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유명한 그림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겠고, 저는 재밌었던 그림이 155번의 가난한 시인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슈피츠베크라는 분의, 근데 이게 조각상으로도 있고 또 이 그림으로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시인이 너무너무 이제 가난하니까 자기가 쓴 어떤 그 시들을 이게 땔감으로 쓰는 그런 가슴 아픈 장면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치 이렇게 동화책의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류가 벗어난 지가 정말 불과 얼마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럽 사람들은 본래 잘 살지 않았었나? 그래서 근데 불과 우리보다 한 50년도 차이 안 나게 겨우 가난을 극복했던 걸 보면 정말 인류가 참 위대한 여정을 걸어냈다 하는 생각이 정말로 듭니다. 그리고 역시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라파엘로의 그 유명한 초원의 성모 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빈
비엔나에 가시면 여러 개 있는데 정말 이 미술사 박물관에 우리가 아는 그림이 제일 많아서 비엔나에 가시면 미술사 박물관 꼭 한번 가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르네 마그리트 그러면 이제 사람 그림으로만 유명한데, 이것도 여기서 보면 이 낮과 밤이 공존하는 이런 형태에서 이것도 역시 이 밝은 데로 보시면 이 어두움 안에도 숨겨놓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는 거 꼭 여러 번 계속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잠자는 여인은 144번 그림인데요. 그래서 앙리 루소에 의한 그림이시고, 그래서 여기 사막과 사자, 그리고 이 집시 여인을 해치지도 않는 이런 사자, 그리고 만들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림만 보고 있어도 정말 온갖 상상의 난리를 하게 하는 그런 나만의 상상을 보시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 설명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설명에 매립돼서 이거를 막 외우려고 이거는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냥 느끼고, 그리고 뭐 이런 거구나 라고 또 느끼시면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안미로 그러면 우리 보통 아주 추상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것들도 같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미 아주 잘 아는 작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림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예 잘 모르는 화가들을 안내해 주는 게 있어서 다른 책들하고는 좀 이렇게 다르게 느껴져서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야의 이 거인에 대한 그림도 정말 재밌고, 요 아래에 아주 숨어있는 많은 잔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정말로 재밌어요. 그래서 보통은 옛날에 보통 이제 그림 볼 때 돋보기 가지고 보는 걸로만 많이 했었는데, 이 진짜 이 컴퓨터를 활용하니까 훨씬 더 그 못지않은 거를 볼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그림도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137 그림에 호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를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동양적으로 그리는 호랑이만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프란츠 마르크 작가님의 이 호랑이 그림도 정말로 봐도 너무너무 멋지고, 마치 추상인 듯 추상 아닌 듯, 그리고 칼라도 너무너무 이렇게 멋져서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정말로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 그림은 뭘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빌름 라이브라고 하는 분이 그린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그림만 나 책 보기도 머리 아프고 책을 또 어떤 그 그림 설명까지 읽어야 돼, 그렇게 하시면 그냥 책을 쭉 돌리시면서 그냥 그림만 쭉쭉쭉쭉 보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그림 보다가 이 그림 나 알아 뭐 이럴 때 그렇게 하면 되고, 이 그림 뭐지? 라고 하는 거를 또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화도 당연히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현대 미술이 많은 것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130번의 베타카파라고 해서 이 모리스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것도 역시 이 그림이 물감이 흘러내려가는 그 자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션 페인팅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렇게 이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스스로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겨울 풍경만 그리는 이 유명한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190번 그림에서 이 아베르캄프의 이 겨울 풍경들 계속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건데, 이분은 본래 청각장애인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캄페네 벙어리라고도 알려졌다고 하고, 겨울 장면을 전문으로 했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분도 우리 89에서 보시면 193페이지에 보면 이 불을 이용해서 한 그림인데, 보통 이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불을 이용한 거는 처음 봤는데, 볼수록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이게 불 화염과 타는 어떤 숯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전부 다 불하고 관계된 어떤 이미지만을 이용해서 한 것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예술로 넘어가서 그
88번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우리 집에서 쓰는 어떤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치 전쟁의 어떤 그 것처럼, 그래서 소품을 또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그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였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너무 반가웠던 그림은 82번 그림인데요. 203페이지에 있고 히에로니무스 보스라고 해서 지금 봐도 꼭 이게 현대 어떤 살바도르 달리나 이런 현대 작가들이 쓴 것 같은 그린 것 같은데 이게 1400년대에 그려졌다는 것이 진짜로 놀랍죠. 그래서 이 그림 왜 지난번에 나의 눈부신 친구 나폴리 사부작 했잖아요. 거기서 이 사부 할 때 이 그 그림 히에로니무스 그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이거를 지금부터 거의 500년 전에 이렇게 어떤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분 그림만 또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롭게 흥미를 끌게 된 어떤 작가들의 이름을 영어로 치시면 구글에 더 많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거는 이카로스의 추락은 75번 그림이고요.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죽음에 대한 거 했던 그 브리얼의 작품이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 이 팔이 떨어져 나간 것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카로스의 추락에 있는 풍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이거 하시면 여기 동양화도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일본 작가에 대한 거, 이것도 역시 그 400년 전에 있으셨던 분이고, 저쪽 뒤쪽으로 가시면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림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기 61번 그림에서 페이지로는 230페이지인데요. 여기 그 기차 안에 슬픈 청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자그마치 누구냐면 마르셀 듀샹입니다. 마르셀 듀샹 그러면 그 병기 이렇게 갖다 놓고 레디메이드라는 그 현대의 개념을 창안한 것으로 가장 유명해서 그냥 마르셀 듀샹 그러면 병기만 갖다 놨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분의 자기 자화상을 그린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도 좀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패기 구겐하임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수많은 유럽 작가들을 이제 영국과 미국으로 망명시키는 거에 도움을 준 거, 그리고 수많은 예술 작품들을 빼내서 반출해서 그 전쟁에서 다 히틀러가 이게 굉장히 뭐 불온하다 그래서 전부 다 엄청난 작품들을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불태워지기 전에 이제 빼낸 거, 그리고 아까 잭슨 폴록이나 마르셀 듀샹이 대표적으로 이 패기 구겐하임이 그 전 세계에 알린 작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60번 산과 바다라고 해서 이분은 미국 작가이신데요. 그림이 굉장히 꼭 우리 그 동양화를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최근에 이 동양화가들이 동양화가를 전공하신 분들의 그림도 굉장히 서양화하고 굉장히 접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분도 자기는 굳이 잭슨 폴록의 그런 액션 화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도 역시 화가가 이렇게 내 손의 움직임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물감이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물감의 유동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어떤 미술사적으로 유명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우리 본 폴 세잔의 이 빅투아르 산의 그림도 이렇게 역시 여기 들어있구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으시고요. 또 여성 작가분들의 어떤 그림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 그림도 많아서 5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센트짜리 영화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이 기존의 어떤 그 페인팅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가볍고 어떤 그 대중예술 그런 거에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48번에 보시면 245페이지에 겟세마네 동산의 고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조바니 벨린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의 이 핑크색, 중간에 혹시 핑크색 보이시나요? 이 예수님이 기도를 홀로 들이시고 내려와 보니까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잠들어 있었던 그 성경의 모티브를 한 것인데, 요 밑에 있는 핑크색이 워낙 그 유명해서 벨리니 핑크색이라고 하는 그 스파클링 와인 칵테일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정말로 많이 봤죠. 이게 어떤 뭐 인도나 이런 거 하면 늘 보는 거, 어떤 세미라 이런 거에서 보시면 여기도 그 이슬람에서 활동했던 어떤 베네치아의 화가의 이야기도 있고, 여기서는 이 칸그라 화파라고 해서 이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고바르단 찬드라는 군주에 의해서 이제 계속 그 학파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고바르단 찬드의 아들, 그 아들로 이어져서 계속 이 화가들을 굉장히 이제 그 후원했었기 때문에 이때 그림들이 굉장히 아주 발달을 하게 되고, 이런 그림들 보시면 정말로 이게 어떤 인도 관련된 책들의 표지에서 정말로 많이 쓰이는 그림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찬드라파라는 게 이렇게 있구나. 역시 예술이 되려면 마치 르네상스의 메디치처럼 인도에서도 이런 훌륭한 군주의 어떤 취향과 열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하는 거를 아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42번에서 이것도 저는 재밌었어요. 즐거운 삶이라고 해서 이제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이제 돌아가는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이 어린아이의 그림을 이렇게 한 거에 처음은 아니지만, 사실 이 현대로 와서 20세기 초에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진짜 이 순수한 정말 원초적인 창의성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 어린아이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셨을 것 같은 그 뒤러의 젊은 베네치아 여인의 초상 41번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정말로 그 유명한 메두사호의 이 비극을 말한 이 그림 정말로 유명하죠. 이게 어떤 영화에서도 이 그림만으로 소재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정말 유명한 이 제리코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여기가 이제 난파선에 이제 어떤 무능한 선장이 난파가 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버리고 이제 그 상위 계급만 전부 다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버려두고 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뗏목 위에서 살아남아서 정말 마지막에는 사람들까지 서로 죽여가면서 사람을 먹어가면서 끝까지 생존해서 결국 프랑스로 돌아와서 이 모든 사건들이 이제 고발되게 됐던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드사호 이렇게 치시면 정말로 이걸로 된 많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뭐 34에 보시면 일렉트릭 프리즘이라고 해서 어떤 빛의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는 현대 화풍들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에른스트의 이 신부의 예복, 이분은 특이하게 이 화가 스스로가 자기를 새라고 늘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새도 혹시 그 화가 스스로를 그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 그림을 도록으로 봤을 때랑 이거를 정말로 확대해서 봤을 때랑 정말로 달라요. 그래서 정말로 꼭 확대해서 이 머릿결 하나하나 거기에 숨어 있는 이 화가의 이 놀라운 그림들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 마르크 샤갈의 그림도 있고요. 이 샤갈에서 이게 각 파트별로 여러 개의 각자의 이 그림의 의미도 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냥 동화 같기만 한데 여기 안에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고, 녹색 얼굴의 남자를 자기 이제 자신이라고 샤갈이 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엘 그레코 그러면 전 너무 어두워서 좀 이렇게 보기 힘들 때도 많은데, 이거는 정말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르가스 백작의 매장에서 30번 그림에서 보시면 이것도 역시 숨은 그림처럼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베네치아나 로마 이런 데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한 거라서 이때 이제
이 유럽의 그림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23번 그림은 282페이지에 에케호모라고 해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 어떤 성경의 이 그 내용, 본시오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이제 그 지칭하면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했던 그 말이 에케호모라고 하는데, 이 그림도 역시 서양화의 결정적 작품 105점에 선정된 그런 그림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예술로 하고, 저도 이 그림 옛날에 볼 때 도대체 이 그림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그런 거였었는데, 여기 롤랭 총리의 성모라고 해서 18번 그림을 보시면 이 안에 많은 것들, 그리고 저 안에 깨알 같은 곳에 이 2000개 이상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이제 일반인과 성모가 직접 만나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하는 그런 서양 사람들의 의문, 그런 거에서 이게 총리가 성모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모님이 총리를 찾아가 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얀반 예이크의 정말 유명한 작품,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줄 서서 있는 그런 그림을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갱의 그림으로 신의 날이라고 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어떤 생명의 의미 같은 거를 숨겨놓은 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점점 더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럼 정말 2위는 무엇일까라고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5번에 잠자는 비너스의 이 조르존의 그림도 정말로 이 누드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게 아무리 이제 여신을 그린다고 해도 그 당시에 다 그 그때그때 굉장히 유명한 논쟁이 됐었던 그런 것들이고요. 또 6번의 이수스의 전투라고 해서 이 어마어마한 전쟁 그림의 어떤 표본 같은 이런 것도 보시면 굉장히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6번 그림이었었고요. 그래서 6번 그림, 5번 그림 해서 쭉 가서 3번, 이제 드디어 3번, 2번, 1번으로 가면 3번 그림이 솔즈베리 대성당에서 존 컨스터블의 솔즈베리 대성당이 나오고요. 이것도 꼭 밝은 그림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기를 바래요. 이 도록으로는 도저히 찾기 어려운 정말로 밝은 그림 아래에서 숨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의 카페 테라스의 그 반고흐의 그림이 2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 보더블럭의 타일 하나하나 이 색깔들이 정말로 정교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확대해서 보시거나 하시면 훨씬 더 감동이 또 다른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1위는 이 오피리아라고 해서 그 유명한 햄릿의 그 오피리아가 죽는 그 장면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오피리아가 저는 그냥 이 그림을 옛날에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뭐 상상의 어떤 그 모델이 아닐까라고 했었는데, 이 모델이 그 당시 화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이 포즈를 하기 위해서 이 욕조 속에서 4개월 동안이나 하느라고 폐렴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그림 하나하나가 이 숨겨진 어떤 꽃들 하나하나에도 수많은 어떤 그림에서, 여기 이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이 책 안에 있는 많은 그림에서 보면 거기에 그냥 무심하게 장미가 있는 것 같고 무심하게 뭐 이렇게 아이리스가 있는 것 같아도 그 하나하나가 어떤 순수함, 고귀함,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오늘은 제가 뭐 말을 보탤 게 없고 이 그림에 대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그림 책을 그냥 너무 이 분이 소개해 주는 거에 너무 얽매이지도 마시고 그림을 이렇게 많이 보시다가 그 그림이 또 궁금해지시면 거기에 써 있는 글도 보시다가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뭐랄까 관심이 가고 의미 있는 그림들이 여기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림 하나하나가 어떤 화풍을 시도했다든가 어떤 최초의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화풍의 또 대표적인 작품이라든지 그런 다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라서 그냥 이렇게 그림을 보는 것도 좋고 그 책이 그 그림이 미술사에서 갖는 어떤 의미를 갖는 아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 그림을 결국 이렇게 눈에 담아 놓으시면 언젠가는 결국 이 그림의 원본이 있는 박물관에서 꼭 보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4년 이렇게 아쉽지만 2024년과 이제 작별하면서 새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2025년을 기다리면서 저희도 다음 해 2025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